영상의 핵심은 일단 느낌이 이상하면 산부인과에 검진을 받고 네. 두 번째는 콘돔이다. 맞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STI 12종 검사에서 공생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바이러스 중에 헤르페스 심플렉스, 흔히 여러분들이 헤르페스라고 알고 계신 헤르페스 1번, 2번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을 많이 일으키나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타입, 그다음에 2번 타입이 있는데 1번 타입은 주로 우리 피곤할 때 입술 쪽에 이제 수포라든지 그게 터지면서 약간의 궤양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그게 주로 성기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대음순이나 아니면 질 쪽, 작은 경부 이런 데까지도 심하면 생길 수 있고 물집이 터지면서 궤양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보통 평균 잠복기가 6일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되는 건데 접촉하고 하루 만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한 달 정도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관계랑 해서는 타입 2가 훨씬 더 성관계에 이제 영향이 있는 건데 1번은 성병이라고 안 보고 2번은 주로 성병이라고 보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2번이 나올 자리에 1번이 많이 나온다고 맞아요. 하죠. 그러니까 입술에 만약에 포진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단순히 저희가 이제 성기에 궤양이 생깁니다 했지만 진짜 정말 아프잖아요. 이게 맞아요. 한 번 걸린 분들은 그 통증 때문에 거의 노이로제에 걸리듯이 이렇게 너무 아프다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너무 아파요. 맞아요. 네. 되게 내가 쓰린 느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초발 감염이 더 되게 심하게 심하잖아요. 오죠. 네. 초발 감염 전혀 이런 적이 없다가 왔는데 방치하고 방치하다 나중에 오면은 정말 질 안쪽이랑 작은 경부까지 다 헐어 있는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맞아요. 호소하죠. 헤르페스가 있을 때는 다른 성매개 감염에 대해서도 검사를 좀 같이 하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제 환자 같은 경우도 헤르페스 증상 때문에 왔는데 분비물 상태도 좀 안 좋아서 검사했더니 클라미디아 뭐 이런 성매개 감염들이 같이 발견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반대로 아프니까 난 이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역시 그거는 금물이에요. 맞아요. 질 입구 쪽이랑 소음순의 피부는 진짜 약하기 때문에 소변 보고 너무 세게 이렇게 닦아도 가끔 이렇게 까져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또는 성관계 후에 찰과상처럼 맞아요. 입고 아플 때도 있는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이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거 아니냐 이렇게 너무 걱정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검진받기 전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나는 파트너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나는 바이러스 헤르페스일 리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이게 무증상 흘림, 그 옛날에 저희 비뇨기과 선생님이 나오셔서 무흘림이라고 하죠 하고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무흘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흘리고 다닌다. 이 무증상 흘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헤르페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한 번 감염이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몸에서 없앨 수가 없다는 게 계속 이제 제일 남아있는 문제죠. 거. 그래서 저희 척추에 있는 신경절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감염이 되면 맨날 똑같은 자리에 맞아요. 또 생기고 하는 게 이제 제일 문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난치병이라고 해야 그쵸. 되나요? 계속 네. 평생 갖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 면역이 떨어질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임신을 한다거나 맞아요. 항암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당뇨 환자라던가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재발이 좀 맞아요. 잦기 때문에 이게 한 번 감염이 되면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해. 왜냐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긴다 하잖아요, 흔히. 맞아요. 근데 면역력을 어떻게 올릴 방법이 없어. 항상 근데 일단 잠을 좀 많이 자면 맞아요. 좀 좋은 것 같아요. 환자들 중에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슨 나 걱정도 없고 너무 잘 자고 잘 먹는데 계속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알 수가 없죠. 네. 그 면역력이라는 게 참 어려운 너무 거여서 추상적이야 이게. 환자들도 아니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데 어떡해요 하는데 그러니까. 해줄 말이 없어. 맨날 이렇게 질염, 방광염, 그다음 헤르페스 오시면 일단은 내 몸이 건강해야 된다. 면역력을 높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 웃게 맞아요.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그런다니까. 정말 뻔하지. 이게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근데 그렇게 해도 생기는 분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맞아요. 헤르페스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신경절을 우리가 공유하는 기관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기에 궤양이 생기기도 하지만 요도 같은 데도 궤양이 생기고 요 정체, 소변이 이렇게 방광 쪽의 신경에도 좀 작용을 해서 소변을 잘 못 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대요. 요도에 이렇게 궤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실제로 소변. 실제로 내 환자 중에 네.
방광염을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낫는 거야. 어. 그래서 비뇨기과 가서 내시경까지 했는데 헤르페스 나왔어. 어. 그래서 나도 너무 깜짝 놀랐어. 비뇨기과에 가야 돼. 그렇죠. 계속 낫지 않는 너무 반복적인 방광염은 비뇨기과에서 방광 맞아요. 내시경 같은 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헤르페스가 만약에 내가 걸렸다면 어떤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물집이 생겼을 때 STD 검사를 해서 물집 부분을 쓸어가지고 거기에 바이러스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체열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바이러스에 의한 항체가 생겼는지를 확인하면 아, 내가 감염됐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말씀하신 STI 검사에서는 이게 검출이 안 될 수도 있는 게, 문제는 내가 지금 증상이 없으면, 맞아요. 궤양이 없으면 헤르페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검사에서 꽝이 나올 수 맞아요. 있으니까 그냥 활동 안 하고 잠복만 해 있는 거니까. 맞아요. 만약에 병변이 없는데 내가 한번 감염이 됐었는지 아니면 내가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보고 싶다고 하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혈청 검사. 감염이 되면 우리 몸에는 항체라는 게 생기니까 그 항체를 한번 찾아보는 검사를 해볼 수 있죠. 근데 뭐 이 검사를 굳이. 예, 증상이 없으면 이거를 맞아요, 또 맞아요. 돈 주고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해서 바뀔 게 없으니까. 맞아요. 검사를 했는데 내가 그게 나왔다고 해도 사실은 맞아요. 누가 누구한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수준이 되기 때문에 언제 온 건지 알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대답하기 힘든 게 파트너 난 첫 번째다. 저 음. 사람도 첫 번째다 이러면은 그건 사실 불가능하지 않아? 첫 번째고 첫 번째인데 2번이 걸리는 건 난 솔직히 맞아요. 불가능하다고 어. 생각해. 누군가 첫 우리에게 번째가 약간 아니. 솔로몬의 선택을 하라는 것처럼. 아니 근데 늘 네. 우리가 얘기하지만 수사는 딴 데 맡기잖아요. 저희는 결과만 알려주는 사람이지 저희가 뭐 이렇게 누가 잘 범인이다라고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성매개 감염입니다 한 거는 사실 첫 번째라면 사실 절대 얻어 걸릴 수는 맞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무흘림이라는 거, 무증상 흘림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죠. 내가 임상 증상은 전혀 없고 실제로 나타나는 징후도 전혀 없는데 바이러스는 내 몸에서 점점 더 증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도 전파를 할 수 있는. 타입 1하고 타입 2가 있을 때 타입 2가 무증상 흘림이 한 2배 정도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저희가 영상을 찍으면 환자분들이 아, 그럼 이제 관계를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무흘림이라든지 무증상 흘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헤르페스에 감염될까봐 걱정이 되시거나 아니면 감염된 분들이 성관계를 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콘돔이죠? 그렇죠. 저희 채널에서 거의 매번 빠지지 그쵸. 않고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애초에 서로가 콘돔을 껴라라고 요구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끼는. 알아서 끼고 당연히 끼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리고 훨씬 좋죠. 댓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남자분들 중에도 되게 억울해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제 환자분 중에서도 이 라텍스 콘돔이 관계를 하다 보면 되게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아파서 콘돔을 끼다가 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희 채널 댓글에 남자분들도 아니, 내 여자친구가 끼기 싫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폴리우레탄으로 된 콘돔도 있습니다. 피임약을 저는 환자들한테 나한테 맞는 거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찾아보라고 맞아요. 그러거든요. 콘돔도 종류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 맞는 콘돔을 찾아보시면 돼요. 각자 여자랑 그치? 남자 각자. 나는 이게 좋더라 이렇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말씀드렸던 뭐 듀렉스 그거 두꺼워서 안 된다면서요. 그런 거 말고 좀 얇고 좋은. 잘 아시는 분이 댓글 달아주세요. 저 사실 말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헤르페스가 있을 때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약물 치료를 주로 하게 되는데 이제 먹는 약이면 사실 금방 좋아지기는 하거든요. 대신에 빨리 올수록 좋아요. 맞아요. 약간 내가 뭔가 기미가 있다 그러면은 빨리 오는 게 좋고 처음 감염이면 좀 아픈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면 빨리 가셔서 빨리 약을 처방받아서 먹으면 좋은데 처음 진단 받았을 때랑 그다음 재발일 때랑 약 용량이나 그 기간이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 내가 걸렸다 그러면 약을 복용하는 기간이 조금 더 길고 난 재발일 때는 조금 더 짧게 약을 복용하게 되죠. 저는 심플하게는 재발이면 훨씬 고생할 것 같은데 약을 왜 짧게 주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내 몸에 한번 항체가 생겨서 싸워줄 힘이 있으니까 약을 조금 더 짧게 먹어도 증상이 빨리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약을 오랫동안 먹게 드릴 때 가장 큰 문제가 환자분들이 드시다가 중간에 끊어버리잖아요. 이게 맞아요. 며칠만 먹으면 금방 좋아지니까.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꼭 끝까지. 처음이 7일이니까 7일 끝까지. 그리고 가끔 약국에서 파는 아시클로버 연고 뭐 네, 이렇게 맞아요. 가지고 계시다가 그냥 자가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성기포진 같은 경우에는 아시클로버 연고가 소용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고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시클로버 연고를 쓰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와서 그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아서 드시는 게 좋죠. 재발을 계속하는 분들은 사실 약 종류에 따라서는 6년까지도 먹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보험이 안 돼요. 바이러스는 전반적으로 조금 맞아. 세균에 비해서 조금 맞아. 잡기가 힘들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만 해도 맞아요. 지금 그거에 비하면은 얘는 쓸 약이라도 있는 게 너무 맞아요. 다행인 거예요. 맞아요. 임산부에 있어서는 헤르페스 치료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전에 감염이 되었던 분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의 80%에서 2번에서 4번 정도는 다시 재발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80%면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 뭐 5명 중에 4명 현재 음. 증상이 없으면 특별히 더 해줄 것도 없고 산모 그냥 병원 다니듯이 다니시면 되는데 분만을 결정할 때 물집이 수포가 있고 아래쪽이 아프고 하면은 그게 만약에 헤르페스가 물집이 잡혀 있으면 이게 결국 바이러스가 그쪽에 있다는 거여서 자연 분만하면서 아기한테로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안 좋으니까 제왕절개로 난 제왕절개 싫어 유도 분만을 해야 돼 하고 했을 때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맞아. 삑. 치명적이잖아요. 아기한테 있어서는 맞아요. 우리야 뭐 입술 포진, 그다음 뭐 그냥 성기 포진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아기는 뭐 안구병변도 생길 수도가 있고 심하게는 뇌 쪽으로 가서 뇌수막염, 뇌염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주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알고 계셔야 되고 맞아요. 내가 임신 전에 헤르페스를 앓은 적이 있다고 하면 꼭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미리 정보를 주시고 헤르페스가 있었다 하면 선생님들도 차팅을 해놓으시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깨름직한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얘기하셔서 검진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를 어떻게 하냐 걱정하는데 그냥 산모분들도 똑같이 우리 아시클로버란 약을 쓰는데 그거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안전성이 확립은 되어 있는 약이기 때문에 드셔도 될 것 같고 드셔서 확실하게 치료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임신 중에 초반에 한두 번 걸려서 내가 항체를 애기한테 좀 전해줄 타임이 있었다 하면 오히려 헤르페스 감염이 있는 거를 모르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애기가 항체를 어느 정도 맞아요. 가지고 있기는 하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를 듣고 자연분만 하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무조건 병변이면 무조건 제한적인 병변이 수술이고 있으면 제왕절개입니다. 산부인과 교과서에 제한적인 수술을 해라라고 명확하게 맞아, 돼 있는 게 몇 개 없거든요. 맞아. 그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산부인과 교과서는 웬만하면 우리 격년에도 자연분만 하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웬만하면 자연분만 하란데 이건 명확하게 음. 제한절개를 권유하고 있으니까. 임신 중이신 분들이 늘 고민이 많으실 것 맞아요. 같은데 일단은 뭐 제왕절개를 하면은 감염률은 훨씬 줄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헤르페스 걸린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 게 그 꼭 우리 대상포진 걸렸을 때도 미리 아프고 난 뒤에 맞아. 이 발진이 확 생기고 그다음에 확 까지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헤르페스도 비슷한 종족이라서 그런지 일단 뭔가 아래쪽이 뻐근하고 아프기 시작하고 경상도 말라면 우리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직 안 올라왔지만 이제 생길 것 같아서 왔다 맞아요. 이렇게도 하시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약을 드시면 확실히 증상 발현이 덜 하니까 괜찮은지 확인 정도 받아보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일단 느낌이 이상하면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받고 두 번째는 콘돔이다. 콘돔을 꼭 끼셔야 됩니다. 남자는 콘돔, 여자는 플러스 알파 해서 저희가 늘 강조드리듯이 이중피임이에요. 네. 피임약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루프를 하시거나 임플라논 다른 종류의 여성분이 피임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콘돔에 대해서 좀 느슨해지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콘돔은 사실 성병을 막는 목적이 훨씬 더 강한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고요. 성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콘돔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콘돔 열심히 쓰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맞아가지고. 검사는 어떻게 하죠? 하고 치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할까? 오케이. 간단하게 가자. 그리고 산모는 어떻게 하죠? 끝내자. 그래, 그럼 되겠다. 각자 자기 질문 기억했지 지금 한다.